그래서 어제까지는 이제 정상적인 영업에 관련된 부분을 했었고요. 영업과 관련돼서 이제 영업이 쭉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회사가 장부가 이렇게 마감이 된다까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학원이나 주 학원이나 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41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 12월 31일자로 이제 회사가 이렇게 자산 부채를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42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1년 동안 열심히 장사를 해서 결론적으로 17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170만 원은 좀 기억해 두시는 편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영업해서 이자까지 다 주고 세금 다 내고 하여튼 제 손에는 170만 원이 남은 겁니다. 이제 주주 저 혼자 회사니까요. 아직까지는. 근데 이제 배당을 하겠습니다. 배당은 아시다시피 회사가 벌어들인 거를 주주에게 이렇게 현금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자라는 성격은 비슷하고요. 투자받은 돈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은 비슷하고요. 그리고 성질이라고 해야 됩니까? 네. 이자는 줘야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배당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주면 되고요. 만약 못 벌면 안 줘도 되는 그런 형태로 약간 이제 틀린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 이자를 받는 거고요. 한 방 크게 받아보자 배당을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뒤로 설명 쭉 드리겠지만 주식 투자라고 해서 어디 누구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투자를 상환하지 않을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그걸 다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옵션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방법으로 이 자본, 내가 투자한 돈을 어떻게든 확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들이 이제 옵션을 많이 걸고요. 그러니까 이 자본을 주식을 내가 100만 원씩 투자를 하고 그리고 거기다 뭘 걸어놓냐면 3년 뒤에 30% 이자를 붙여서 즉 130만 원에 내가 너한테 팔 수 있는 옵션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그래서 3년 뒤에 가서 봤더니 장사를 잘해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고맙고 잘 됐네. 그러고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300만 원 이렇게 했으면 그걸 다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갔더니 주가가 110만 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갖고 가라 이제 130만 원에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은 그런 식으로 다들 거래가 돼 있어서 투자를 받았다고 해서 그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까먹었다고 해서 상법에 나오는 개념대로 주주 유한 책임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벗어날 수 있다.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은 현실 세계에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A 업무를 하신다고 하면 변호사들이 그거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사들이나 이런 투자금융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이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제 변호사들께서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옵션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거죠. 그런 업무들이 M&A 업무에 꽤 있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은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170만 원 벌었잖아요. 이 170만 원 다 못 갖고 와요. 합법상은 다 갖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 못 갖고 가고 어떻게 되냐면요. 그 버는 쪽쪽 갖고 나가면 이 회사가 언제 크겠어요. 우리나라 이제 상법의 관점은 회사를 열심히 키워서 잘 돼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돈 좀 벌었다고 빼가고 돈 벌고 빼가면 너만 배부르지 회사는 언제 크냐 그리고 너 언제 고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익준비금이라고 해서요. 현금으로 빼내가는 금액의 10%를 쌓아놔야 돼요. 그래서 쌓아놓는다는 의미가 금고에 넣어놓는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회계 처리를 41페이지에 보시면 이익이익은 170만 원 적혀 있는데 요 칸에 있는 거를 밑에다 한 칸 더 만들어서 이익준비금 10만 원 이렇게 그냥 따로 적어 놓는다는 겁니다. 상법적 의미로 보면 적립한다, 별도로 준비한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준비하듯이 정말 통장에 돈을 넣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요. 이 잉여금을 다 못 빼나가고 이익잉여금에 적혀 있는 금액을 그냥 다른 장부가 이름을 대신 다른 이름 적어 놓는다 이거밖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조건대로 이렇게 쭉 하면 얼마냐면 154만 원만 제가 갖고 갈 수 있고요. 16만 원은 여기 놔둬야 됩니다. 놔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많은 대주주들께서 헷갈리시는 건데 41페이지에 보시면 2013년 12월 31일 날 주학원이라는 회사는 금고에 통장에 1,401만 원이라는 큰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갖고 나갈 수 있는 돈은 아까 말씀드린 156만 원 했습니까 제가? 154만 원 이게 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회사도 어땠냐면 개인사업 열심히 하셔가지고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사장님 입장에서는 얘는 나예요. 저 얼마 전에 사고 터졌던 데가 어디냐면 편입으로 유명한 학원 있잖아요. 이게 뭐죠? 김영. 네. 그럼 배임으로 횡령인가? 예. 그 실형을 안 받으셨고 집행유예 받으셨죠. 그분의 생각이 뭐냐면 김영 학원은 나예요. 내가 내 금고에 가서 돈을 꺼내갔는데 왜 문제냐는 거죠. 문제죠. 우리 다 알죠. 네. 법인이라는 애가 따로 있고요. 나는 사장님으로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배당이라는 정치적 절차 혹은 차입이라는 정치적 절차가 아니면 그 돈을 갖고 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요. 이렇게. 갖고 와 쓰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털면 다 털립니다. 그래서 좀 성공하셨다는 분들은 한 번씩 다 검찰청에 가서 사장 다 찍고 오시잖아요. 그게 다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실무진이 뭐 엄격하게 법률적으로 공부를 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닙니다. 김영 정도만 돼도 매출액이 3천원, 4천원 정도 될 텐데 그렇게 큰 회사인데도 누구냐면 김영 선생님께서 보나마나 뻔합니다. 김영 선생님께서 열심히 장사하실 때, 그러니까 열심히 학원을 처음 열어서 힘들 때 옆에 총무 봐주던 사람이에요. 자그마한 학원에 총무 봐주던 사람이 뭐 회계 지식이 법률 지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분이 그냥 회사가 커지니까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뭐 총무이사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늘 하던 대로 야 2천만 원 갖고 와봐. 예? 사장님 갖고 왔으면 이렇게 증거까지 진짜 남기죠. 사장님이 2천만 원 갖고 오면. 그런 식의 운영이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은 이제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더 그러겠죠. 더 많이 예전이 생기겠죠. 그래서 그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재벌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분율이 얼마 안 돼요.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전자에 가지고 계신 지분율은 3.38%거든요. 자, 뭐 조금씩 변동을 하겠지만 2013년 1월 11일 현재 3.38%. 근데 삼성전자가 2012년 12월 31일에 통장에 얼마 갖고 있냐면요. 현금으로만 8조 8,667억 원을 갖고 있어요. 이거를 배당을 하면요. 이건희 회장님께 얼마 가냐면 여기에다가 다 한다 그래도 3.38% 곱해봐야 2,996억 원이고요. 여기에 배당소득세를 내고 나시면 한 1,800억 밖에 못 갖고 가세요. 이건희 회장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에 넣어놓으면 8조 8천억을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이 회장님 이거 하자 그러는데 누가 와갖고 안 되는데 이렇게 그러겠어요? 내 맘대로 쓸 수 있어요. 8조 8천억을. 근데 이걸 내 이름으로 만들고 싶어서 노력하는 순간 1,800억 밖에 없어요. 그 짓을 하면 바보죠. 사실. 그래서 배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재작년인가 배당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대기업들이. 그래서 그 배당금 받으신 거 다 뭐 했냐? 그때 다 벌금 냈대요. 몇백억씩 다 벌금 맞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벌금은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그렇다고 회사 주식 팔 수는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배당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3.38%에 내가 100억을 갖고 오려면 나 말고 딴 사람들한테 3천억을 나눠줘야 돼요. 맞죠? 30배 정도니까. 얼마나 내 피 같은 돈을 지금 남들한테 줘가면서까지 이게 돈을 빼올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12년도 기준으로 배당 얼마 줬냐면요. 7,500원 결제했어요. 아직 지급은 안 했고요. 4월 15일날 지급할 거고. 한 주에. 근데 삼성전자 얼마냐 하면요. 주가가 149만 6천 원이었어요. 배당납 가격이니까 요 날까지 149만 6천 원을 주고 산 사람까지는 배당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은 이제 배당을 안 주거든요. 이 배당을.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 0.5%예요. 실질 수익률. 요즘 이자가 아무리 낮다 그래도 3%는 주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나라 배당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거 보시면 뭐
영국이 4%, 독일 3%, 중국, 일본 뭐 이렇게 미국도 뭐 2.21%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배당으로 주로 주주들한테 배상을 해주는 게 아니고요. 자사주 매입이라고 제가 뒤에 설명드릴 건데 그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으로 주주들한테 돌려줘요. 그걸 함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이라는 방식으로 주가를 부양해줌에도 불구하고 2.1%라는 우리보다 2배 넘는 정도의 배당을 주고 있거든요.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배당이 매우 낮은 거죠. 그 이유가 오너들의 지분율이 너무 낮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배당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소득세 설명드릴게요. 배당을 받으면요, 배당을 이렇게 그냥 갖고 올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세금을 또 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또 배당을 안 해요. 회사에 가만히 두고 내 맘대로 쓰면 되는데 얘를 나한테 내 이름을 옮기는 순간 세금까지 내야 되니까 줄어들고 세금 내고 이러니까 이제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제 세금 구조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세금은 이제 크게는 법인세 있고요, 소득세 있어요. 세법상 개념상은 얘들 둘 다 소득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해서 매기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세금을 법인세를 매기는 거고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소득세라는 이름으로 매겨요. 그래서 법인세는 그냥 어제 보셨고요. 그래서 그냥 나온 이익에다가 세율 곱해서 은행 세무서 갖다 드리면 되고요. 개인 소득세는 다시 세 종류로 나눠져요. 종합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양도소득, 그 다음 퇴직소득이요. 양도소득은 자산을 싸게 사놓은 자산인데 비싸게 팔았을 때 내는 세금이고요. 퇴직소득은 이름 그대로 퇴직금, 이렇게 뭉칫돈 받으니까 그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요거 두 개는 보시다시피 이게 매일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뭉칫돈이. 그래서 잘 없는, 평생에 잘 낼 일이 거의 없는 소득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종합소득세만 내는데 얘 밑에를 이게 뭐가 또 있냐면 6개로 나눠져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두 종류예요. 이렇게 세 종류로 보면 되죠. 앞에 세 개는요, 이자, 배당, 사업의 특징, 사업 소득의 특징이 뭐겠어요? 돈이 돈 벌어주는 애들이에요. 이건 내가 가진 내 재산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저 열심히 사업하는 사람이 어떻게 재산이냐? 이 사업 소득은 우리가 아는 저 앞에 있는 자그마한 식당 이런 거 물론 사업 소득을 내시긴 하시는데 그분들 이야기보다는 큰 회사를, 큰 업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니까. 얘들은 돈이 돈 벌어주는 애들이고요. 얘들 둘은 몸이 돈 벌어주는 애들이고요. 얘는 하늘이 벌어주는 애들. 로또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좀 넣기 애매한 애들. 일시적으로 가끔 생기는 애들. 이런 식으로 세금을 따로 나눠요. 그리고 요 이자 배당은요, 금융소득이랑 같이 묶어서 부르고요.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이 2천만 원보다 올라가면요, 2천만 원보다 작으면 은행에서 이자 줄 때 혹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자 얼마 찍히고 나면 밑에 이렇게 이자 소득세라고 뜯어가요. 은행이 이자 주면서 바로 뜯어가거든요. 제가 어제 받았어요. 180 몇 원 받아가지고 뭐 5원인가 얼마 뜯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원천징도세율은 약간씩 다 틀리긴 하지만 주로 14%의 지방세 14% 10%로 해서 1.4% 붙어가지고 15.4%를 떼가요. 그래서 은행에서 떼가요. 주면서. 그리고 은행이 알아서 내 이름으로 세무서 납부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요, 은행에서 일단 먼저 15.4% 뜯어가고요, 다시 이 2천만 원을 나의 종합소득에 가산해줘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해서 사업을 얻고 월급을 8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요, 두 개 합쳐서 1억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서
금액이 얼마 나올 거잖아요. 그러고 나면 요만큼은 미리 냈잖아요. 은행이 뜯어서 냈잖아요. 그 금액 빼고 제가 세무서 갖다 내줘야 돼요. 근데 이게 2천만 원이 넘으려면요, 현금으로 6억 이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최소한 6억 정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6억에서 뭐 10억대 정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정도 가진 분들이 이런 소득이 적겠습니까? 다른 소득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보통 이제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뭐 이렇게 해가지고 8,800만 원이 넘어가면 35%예요. 이 2천만 원이 2천만 원 밑으로 돼가지고 은행에서 떼고 땡 치면 15.4밖에 안 되는데 2천만 원 넘었다 그래갖고 이쪽으로 달려 들어오면요 35%, 38% 내야 되는 거예요. 뭐 6억씩 통장에 넣고 사시는 분들이면 뭐 1억은 넘게 벌겠죠. 1년에 어떻게 해서 딴 걸로. 그러면 얘의 35%를 갖다 은행에 갖다 바쳐야 돼요. 그냥 국가에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옛날에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럼 20억 정도죠.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수 확대하시겠다고 증세는 없다. 세금은 걷어와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세율을 올린 건 아니잖아요. 증세라고 말하면 세율을 올린 걸 말하는 거거든요. 세율을 올리진 않았지만 이 기준을 떨어뜨려서 2천만 원 떨어뜨려서 이 사람들에게 추가의 세금을 매긴 거죠. 그래서 이게 달려 들어와서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리 났죠. 그래서 은행에서 뭐 퇴직연금 뭐 가입하면 이거 피할 수 있다라고 막 광고하고 그랬었거든요. 일시금 뭐 가입하면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금융소득을 종합과세 대상에다가 묶어서 한다고 해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런 방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가시게 되면 생각해보세요. 배당을 8천억씩 받으시면 그분은 빼도 박도 않고 38%예요. 배당을 갖고 오는 순간 38%에 또 10% 더 붙거든요. 41.8%를 그냥 정부에 드려야 돼요.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다고. 41.8%. 100억 받아가면 42억 원을 은행에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당 안 해요. 배당하자 그러면 다 미쳤다고 해요.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는 이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받는 거고요. 연금 그렇고 기타는 이제 생계 로또고요. 로또는 3억 이상은 30%, 3억 밑으로는 20%.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방소득세 10%씩 가산하니까 33% 떼기는 거죠. 로또 1등 돼보셔봐야 이딴 뭐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10억 해봐야 7억 들어오고요. 7억 들어와봐야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유명한 반포 레미안 포스티지 28평 전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8억. 전세예요. 사는 게 아니고요. 전세가 8억이에요. 사면 10억쯤 할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돌아가고 있대요, 동네가. 7억 해보셔야 강남에 28평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입니다. 국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강남에 겨우 들어가실 수 있는 전세로 그 정도 금액밖에 안 되시기 때문에 로또 되셔봐야 이제 가만히 계셔야 되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뜯어가는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소득세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한 개만 있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2개 이상 있으면 내가 알아서 5월달에 가서 신고해야 됩니다. 앞으로 꼭 2개 이상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싸게 기장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고요. 예. 이제 배당의 종류를 보시면 통상은 우리가 배당 그러면 현금 배당이에요. 현금 배당 있고 현금 배당은 10조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나눠줄 수 있는 금액 얼마 있고 주총 결의로 얼마 가자 그러면 이제 아직 내가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빚이긴 하지만 주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계정 과목을 부채로 먼저 돌렸다가 그 44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채로 돌렸다가 지급해야 되는 날짜에 가시면 부채를 갚은 거죠. 빚을 갚은 거죠. 그러니까 배당을 결의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들에게 줘야 되는 빚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배당할 수 있는 금액이 이만큼 줄어들고. 그리고 상법에서 말하는 배당 가능 이익이라고 하면 이익잉여금에 있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재밌는 게 얘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회계적 개념이 없으시면요, 여기서부터 교수님이 얘기하시면 이제 안드로메다와 태양계로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배당이면 주는 거잖아요. 주식을 준다고요. 그러면 딱 드는 생각이 뭐예요? 현금 대신에 주식 받은 거 같잖아요. 즉 뭔가 받은 거 같잖아요. 그 과정부터 틀려졌어요.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경제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45페이지에 보시면 계정 과목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익잉여금이 줄어요. 예제에서는 10만 원만큼. 얘 자본이죠. 자본이잖아요. 반대쪽에 이건 뭐가 늘어요?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이 늡니다. 얼마만큼? 배당해준 금액만큼. 얘가 뭡니까? 얘가? 자본금은 얘도 자본이에요. 즉 종이 쪼가리 나눠주고요. 얘는 원래 이익잉여금이었거든? 그리고 종이 쪼가리 조금 다시 좀 나눠주고 그러는군요. 그리고는 자, 이제 자본금이야. 끝이에요. 경제적 실질은 나서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본 계정 과목에서 빠져서 자본으로 온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6페이지 볼게요. 46페이지. 보시면 자본 총계가 27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 줄어든 이유는 딱 한 개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 현금 배당 20만 원 때문에 준 거지 주식 배당은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자본금에서 한 개가 빼져가지고요, 그냥 다른 자본금 이름에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상법에서는 이 자본금 계정 과목이 마치 되게 의미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얘가 금액이 있으면 뭔가 자본이 충실해진 거고요, 얘가 빠지면 자본이 되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 총계가 변하지 않으면요, 회사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돈의 꼬리표에다가 자본금이라고 붙여놓나 이익잉여금이라고 붙여놓나 내가 내일 사업하는데 쓸 거면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그 회사 이름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실질에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지 늘어나는 거라고는 발행 주식 총수가 늘어나죠. 근데 그만큼 주식의 실질적 가치는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지고 수량이 늘어나니까 총액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회계처리 한 줄 덜렁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이 짓을 왜 하냐? 그래서 말들이 많아요. 이 짓을 일을 하는데 이 짓을 하는데 이유가 그러니까 실질을 이익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설들은 되게 많아요. 항상 이렇게 법학도 공부해보시면 그러시잖아요. 뭐 진짜 뭐 일 될 거 같은 쿨한데 왜 뭐 개념적으로 되게 머리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맨날 예로 드는 건 태아. 결혼은 그거잖아요. 죽어서 태어나면 돈 안 줄 거고 살아서 태어나면 돈 주겠다 이거잖아요. 돈 주는 이유가 근데 뭐 이렇게 정치적 고설이니 뭐 이렇게 막 기타 등등 많은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말들은 많아요. 그 뭐냐 하면 일단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이게 이익잉여금에 놔두면 배당으로 빼갈 수 있잖아요. 대주주가 여차하면 배당으로 빼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얘를 자본금으로 딱 돌려놓으면 얘를 빼가려면 감자 절차를 나중에 말씀드린 감자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니까 빼가기가 좀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 낸시 아저씨라고 아시죠? 그 뷰티풀 마인드에 나오는 아저씨. 그 아저씨가 게 정보경제학이거든요. 사람의 어떤 행동은 그 안에 내포한 정보가 있다. 그래서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 정보가 전달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대주주들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가 내가 배당 갖고 하는 것보다 사업할 수 있는 기회, 뭐 좋은 기회가 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려고 자본 구분량을 안전한 자본 형태로 돌려놓는 거다. 라는 가정이 있어요. 가설이죠. 어디까지나 가설이에요. 그런 가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건데요. 만약에 주식 가격이 한 주에 100만 원이에요. 한 주에 100만 원이면 우리 광일이가 100만 원짜리 투자 못 하잖아. 한 주에 100만 원짜리 투자 못 하잖아. 근데 100만 원짜리 투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30만 원이 필요해진 거예요. 30만 원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100만 원짜리 주식을 다 팔고 30만 원 쓰고 70만 원 내 손을 남겨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다시 100만 원짜리 주식을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가 떠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배당을 통해서 주식수를 올리면 얘를 50만 원짜리로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가격을. 만약에 2배를 반영했다고 하면. 그러면 30만 원 필요한 사람은 한 장만 팔고 나가고 한 장은 들고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투자가 유지된다. 그렇지만 이 거대한 자본시장에서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제일 비싼 주식이 봐야 100만 원, 150만 원 이런 거거든요. 뭐 아모레퍼시피 300, 뭐 가격을 모르겠지만 끼케야 300, 뭐 500이래요. 그 돈이 없어갖고 주식 투자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우리나라 시총이 1000조거든요. 1000조. 1000조의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 시총이 200조가 그럴 거예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까 이게 없어가지고 이런 투자에서 아웃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놔야 된다. 그래서 주식 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사실은 그냥 설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떠드는 얘기죠. 그래서 주식 배당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경제적으로. 단지 의미라고는 이익이익금을 자본금으로 돌린다. 그러니까 돈에다가 꼬리표를 딴 거 갖다 붙여놓은 4개밖에 없고요. 얘를 주식 배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익이익금을 빼나가는 행위는 배당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식으로 주는 배당이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경제의 실질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법에서 아마 그런 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옛날에 공부할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주식 배당을 하면 자본이 충실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 뭐 상법 답안에 이렇게 적으셔야겠죠. 그렇지만 상법에서 말하는 자본이 충실해지는 거는 이 자본금 계정 가복이 증가하면 자본이 충실해졌다고 상법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자본 총계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본금이라는 자본 총계 안에 있는 그 한 개 항목이 올라가면 자본이 충실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주식 배당과 관련해서 또 문제점은 뭐냐면 주식 배당을 무한정 인정해버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회사에 돈을 놔두나 내가 들고 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사실은 오히려 회사에 놔두는 더 유리해요. 자기한테. 그러면 이 이익여금을 깡그리 주식 배당으로 해서 자본금을 바꿔버린다. 그 소액주주는. 다행히 유가증권 상장이라서 팔아먹을 때도 있으면 다행인데 비상장회사의 소액주주는 배당조차도 못 받으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식회사라 뭐 되게 많거든요. 되게 많아요. 저도 주식회사 하나 갖고 있어요. 제 대표이사거든요. 이제 뭐 일대 만들었어요. 회사 이제 빨간 거 파랑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제 100% 갖고 있거든요. 제 주식 40%. 없잖아요. 40%. 그러니까 소액주주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이익이익금을 전부 다 주식 배당으로 자본금 돌려버리면 자기 이익을 회수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주식 배당은 현금 배당의 반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 상법에 그걸 막아놨죠. 그러니까 마냥 이해를 못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굳이 왜 자본금이 늘어나면 자본이 충실해졌다고 표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얘 늘어나면 뭐합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가면 딱 그냥 똑같이 자본 총량이 없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배당이고요. 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이 있는데 현금 배당은
돈 받는 거니까 좋기는 하나 배당소득세를 떠내야 된다. 그리고 지분율이 낮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굳이 배당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배당률은 매우 낮다. 두 번째, 주식 배당은 경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말들만 많은 거고 회계 처리도 되게 간단하고 그래 그렇습니다.